네, 안녕하세요.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5학년이 되니까 어떤가요?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니까는 굉장히 설레고 기쁘죠. 그리고 선생님은 2022학년도가 보다 많은 등교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5학년이 되면 다양한 과목을 또 만나게 됩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기타 등등 많은 과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이 좀 어렵나요?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국어도 있을 것이고 영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은근히 이 사회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 선생님은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재범 선생님이에요. 혹시 여기 선생님 얼굴 보이나요? 비슷하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조재범 선생님으로 여러분들하고 5학년 1년 동안 사회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온라인 영상이에요. 온라인 영상이니까 여러분이 복습할 때 활용해도 좋고 또는 예습할 때 활용해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사회 수업을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그러고 나서 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미리 배워볼 내용 한번 봐야지 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거는요, 사회책이에요. 사회책이 만약에 집에 없을 수도 있죠. 학교에 놔두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디지털 교과서를 좀 활용해 주세요. 에듀넷에 들어가서 디지털 교과서를 검색하면 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과서도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영상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가능하다면 A4 용지나 노트 하나 준비해 놓고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 이것도 안 된다면 그냥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건 뭐냐면요, 바로 5학년 1학기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 10쪽에서 12쪽까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 국토의 위치와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도죠. 여기 중국이라는 나라도 알고 있나요? 네,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위에 보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특이하죠. 내륙입니다. 내륙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는 어떠한 바다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써줄까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고요, 몽골이고 중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일본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막혀져 있죠. 이 북한이 막혀져 있지만 않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요거 아마 교과서에서 이미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요게 나중에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서 이게 어느 나라냐라고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전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아래쪽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자, 중국은 이쪽 인천, 서해에서 가깝죠.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사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어의 대부분은 사실은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 자체가 한자를 좀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 사회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좀 알면은 사회 용어를, 단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 핵심 단어들을 알아볼게요. 이 핵심 단어만 알아두면 좋고요. 교과서 10쪽에서 12쪽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좀 이러한 단어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 위선 떨지 마. 그 위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도, 북위, 그 다음 남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위선, 위도, 북위, 남이요. 자, 그 다음에 경선, 경도, 그 다음에 서경, 동경, 본초, 자어선. 요것도 이렇게 묶어봅시다. 얘도 한 카테고리,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들만 알면 교과서 10쪽에서 12쪽은 정말로 쉽습니다. 자, 한번 이제 하나하나 그 핵심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위선, 위도, 북위, 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잘 이해해두면 절대로 잘 안 잊어먹으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이번 처음에 5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사회에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힘들죠.
자, 위선, 위도, 북이, 남인데 선생님이 색깔이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당연히.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위선이라는 건 뭐냐? 자, 위선이라는 건,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지도, 이거는 지구예요, 지구. 지구죠?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자, 지구에서 대한민국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여기 있죠? 선생님 가운데다 떡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본이든지 또는 이제, 뭐, 지도에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위치를 말하세요라고 하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 기준이 있어야 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주소를 정해줘야 돼요.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서 가상의 선, 즉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줍니다. 여러분이 아는 선은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가로선을 그어주는 거죠. 가로선을 쭉 그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우리가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죠. 위로 쭉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끝에가 뭘까요? 여기가 끝에가. 네, 여기가 이제 북극이 되겠죠. 북극.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그어줄 수 있겠죠. 아래쪽 쭉 긋다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쪽은. 네, 이쪽은 남극이 되겠죠.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기준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냐? 바로 기준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뭐 사실 여기가 기준은 아니겠지만 한 이쯤이 기준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적도는 기준이에요. 기준이니까 0도입니다. 0도. 여기 기준이 0도야. 여기서 0도니까 올라갈수록 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니까 북극으로 올라가면 몇 도가 되느냐? 9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극으로 내려가면 몇 도가 되느냐? 남극도 역시 몇 도?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적도로 나눠집니다.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이걸 북이라 그래, 북이. 위쪽이니까. 오케이? 자,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될까요? 남극으로 해서 남위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자, 위선이라는 것은 이런 가상의 선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도라는 건 위선의 값이에요. 위도 몇 도에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이라는 거는 뭐다? 기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북위. 적도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남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건 전부 다 위선이에요. 위선인데 위도라는 건 여기에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위 뭐 30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북위 30도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남위 30도면 남위로 내려가는 거겠죠. 그럼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적도가 요 밑에 있다 그랬어요. 적도가 밑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북위에 속할까요? 남위에 속할까요? 깔끔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좀 지었어요. 복잡해가지고. 자, 우리 적도는 아래쪽에 있겠죠.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이쯤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뭐에 속해요? 북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위에 속하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 이 위선이 가로인 거 잘 이해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한번 외워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위선이라는 거, 위도라는 거는 위아래야. 위로 올라가면 북위, 아래로 내려가면 남위야. 이해가 돼요? 뭐 이렇게라도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아래를 구분하는 게 위선이야. 위로 올라가면 북위, 아래로 내려가면 남위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이제 다른 뜻이긴 하지만 저 위라는 것이 한자로 완전히 다른 뜻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선, 위도, 북위, 남위 이해가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경선, 경도, 서경, 동경, 본초, 좌우선. 전 또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딱 봐도 중요한 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경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경선이라는 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경선은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그어진 선을 우리가 경선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또 이 경선이 모인 거를 갖다가 경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값 같은 거를 경도라고 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혀요. 뭐 서경, 동경, 본초, 좌우선은 또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까 전과 지구본이 약간 위치가 달라진 거 눈치챘나요? 아까 전에 중앙에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이게 혹시 이 나라 무슨 나라인지 압니까? 이 나라? 네, 이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뭐 지금도 강대국 중에 하나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식민지를 가지기 위해서 항해술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천체
천체를 관측하는 게 이제 천문학, 천문 기술인데 이런 천문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요, 천문대가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거에 천문대는 뭐가 있습니까? 첨성대라는 게 있죠. 그런 첨성대와 비슷한 것이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따라서 기준이 어디가 됐느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 됩니다. 즉 이제 여기서부터가 영도가 되겠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면 뭐냐? 이제 영국 기준이죠.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죠. 동.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친구 알죠? 아, 동쪽으로 하니까 뭐다? 동경이다. 동경. 이쪽으로 가면 서쪽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서경이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동경, 서경. 예, 중심은 영국. 기준이 영국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본초 좌우선. 아, 이거 한자인데. 자, 이러한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하는 선을 갖다가 이걸 또 경선이란 말도 쓰는데, 경선이란 말을 쓸 때 또 무슨 말로 쓰냐면 좌우선이란 말로 씁니다. 좌우선. 좌우선이나 경선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그 중에 본초, 즉 이게 기초할 때 초자고요. 이게 근본할 때 본자야. 즉 뭐냐? 아주 기본이 되는 좌우선이 뭐냐? 기본이 되는 좌우선. 즉,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선이 뭐냐? 요 선, 이거 하나. 이거를 갖다가 바로 뭘로 부른다? 본초 좌우선으로 부른다 이거죠. 아까 전에 위에서 그 경선 말고 위선할 때, 위도할 때 위선의 기준이 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우리가? 적도라고 했잖아요. 적도. 적도 맞죠? 그것처럼 본초 좌우선인 거예요. 기준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과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알아두면 어디 가서 나 유식해? 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이제 경선, 경도, 서경, 동경, 본초 좌우선. 우리나라는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네, 동경에 포함이 됩니다. 동경.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북위에 있다 그랬어요? 남위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북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 장점, 특징, 뭐 이런 거죠. 특징이라고 하면 좋겠죠. 뭐 사실 단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위치가. 자, 어쨌든 우리나라 위치를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 위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치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북위에 있다고 해서 북위. 그 다음에 동경, 서경, 동경에 있다고 했죠. 동경이다. 자, 그렇다면 북위 몇 도에서 몇 도냐? 북위가 바로 33도에서 43도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하냐? 33도에서 43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경이란 말이야. 동경에 거기 써있죠. 124도에서 132도다.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략 이쯤에 있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동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으면서 북쪽에 위치하다. 북쪽에 위치하면서 동쪽에 위치해 있다. 즉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어떤 장점, 우리나라 국토의 우리나라 나라 모양의 장점 또는 어떤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교과서 12쪽에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고속도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표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뭐 선생님도 처음에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어떤 특징,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화면을 봐보세요. 자, 아시아 하이웨이가 6번 하이웨이가 있고 1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6번 하이웨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6번 하이웨이는요. 네, 여기서 쭉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 원산, 하얼빈 쭉 가가지고 모스크바, 근데 벨라루스 국경까지 넘어가죠. 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쫙 가요. 잘 안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쫙 갑니다. 훨씬 잘 보이네요, 빨간색이. 자, 1번 도로는 어디로 가느냐? 도쿄까지 연결이 돼요. 부산, 서울, 평양, 베이징 해가지고 광저우에서 이거 아시아를 쫙 도네요. 맞지요? 아시아를 돌아가지고 또 불가리아 국경, 유럽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즉, 우리나라 이 국토에 특징이 있어요. 위치가 너무 좋은데, 이러한 이러한 모양을 가진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반도라고 합니다. 영화 반도가 아니야. 영화 반도가 아니라, 물론 그 반도도 그 반도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말 한반도라고 하죠? 예, 한반도라고도 하고. 즉, 반도라고 하는데, 반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이 반도는 바로 대륙과 바다를 연결시킵니다. 우리나라 모양이 딱 그렇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바다로도 나갈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 위치는 뭐냐면 바다로 나갈 수 있으면서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바다로. 태평양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바다로 쫙쫙 나갈 수 있지. 그리고 어디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통일이 돼서 북한도 우리나라가 된다면 선생님이 통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 꿈에도 소원은 통일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민족이라서 그래요. 우린 같은 민족이라서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통일되면 실질적으로 보세요.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요.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겠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서울역에서 파리 가는 기차표 팔았다니까요. 서울에서 파리 가는 비행기표를 판 게 아니라 서울에서 파리를 가는 기차표를 팔았어요. 자, 만약 통일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기차 타고서 중국 거쳐가지고 유럽 갈 수 있어요. 또는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위치는요,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해양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바다를 통한 무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나라도 갈 수 있고요. 선생님 여기 하이웨이가 도쿄까지 가는데 지하터널 뚫을 수 있습니다. 지하터널 뚫는다면 일본까지도 자동차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토 위치는 매우 좋아요. 매우 좋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침입을 해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는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해양으로도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말이 많았네요. 핵심 요약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반도이다. 자,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 또는 뭐 어떤 사람 동북아시아니까 우리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객관식이네요.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 특징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이동하기 편하다. 2. 우리나라는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위에 위치합니다. 4. 우리나라는 해양으로 나가기 좋은 위치입니다. 자, 정답 너무나 쉽죠. 정답은 하나, 둘, 셋. 뭡니까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죠.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위가 아니라 어디에 포함돼요? 예, 북위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북위에 위치해 있고 경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동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땠어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고마워요. 고맙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뭐 그런 거 해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시간에 몇 쪽부터 보면 될까요? 다음 시간엔 좀 편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13쪽부터 15쪽 가지고 오늘보다는 훨씬 쉬운 내용일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마워요. 안녕.